안녕하십니까. 자신의 핵심 사업인 레고랜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벌써 두 번째 공식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지연, 두 번째는 수익률 축소 덮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반성인 동시에 약속인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 강원도 현안을 묻는 도정 질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건설 사업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춘천 레고랜드는 두 번의 착공식을 해놓고도 6년 동안 사업 진척이 되지 않아 안팎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은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의 모든 과정은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지사가 자신이 추진 중인 같은 사업에 대해 이처럼 두 번이나 공식 사과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만 있었을 뿐 책임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 지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무슨 책임을 졌는지 말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의회를 장악한 같은 당의 사과 면죄부, 봐주기,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행정부의 안이한 사업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이를 꼼꼼히 책임지고 검증해야 될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원도지사의 이딴 사과는 강원도민의 불행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늦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도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의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포기한 조사권을 감사원이 제대로 행사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빠른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위해 일반 공무원들까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낯선 업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역학조사 현장을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일행이 다녀간 도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에 도착한 역학조사팀이 편의점 내부 CCTV 위치부터 살핍니다. 확진자들의 진술로 작성된 기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방문 시간을 파악하고 CCTV로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추가 감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사장님들이 좀 자기 영업 장소가 나타나는 걸 많이 꺼려하시고 하셔서 그거를 좀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분석이 한창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12시간 넘게 CCTV를 보기도 하는데 확진자가 정확한 동선을 알려주지 않으면 업무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인상착의라는 이런 부분을 좀 주식사고 요청을 하면은 그걸 왜 알려 그러냐, 우리 개인정보를 왜 알려 그러냐, 그런데 협조를 안 해주신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가장 빨리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 조사원이 밀접 접촉자가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 동선으로 확인해서 방역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갈 때 마스크를 한 번 더 누르고 장갑도 끼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모인 역학조사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인구 9만 명이 넘는 동해시는 시내권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도시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상업지와 사회복지, 체육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개발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도로와 인접한 곳에 동해바다가 보이는 넓은 부지가 펼쳐집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있던 임야 등 17,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동해시가 조성한 공공용지입니다. 일부는 공공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사회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 건축용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곳 공공용지 주변에는 고령자와 젊은 층을 위한 국민 아파트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임야를 개발해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와 청년층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하는데 공공용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성이 완료된 추암 2주택지 지구의 잔여부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2개 필지 5천여 제곱미터의 택지는 일반 상업용지로 개발됐는데 동해시는 기존 추암 관광지와 연계해 배후 상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 북부권 지역에는 국도 7호선 인근에 야산 일대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매립과 복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체육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재활용됩니다. 동해시에서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래서 근본 공공용지를 개발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도심지 자투리 땅을 공공용지로 개발 분양함으로써 도시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가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 방송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 방송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미디어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럼에도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은 올바른 여론이 형성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본원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기능, 특히 지역 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의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 여론 형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적 재난이 빈발하면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의 제작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방송의 재원 확보, 수익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협찬 관련 제도 개선은 지역방송의 자생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 연말까지 수립할 제3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역방송도 지역 밀착형 방송을 강화해 지역성과 경영 성과를 모두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8월 31일로 끝났지만 미이행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진단검사를 받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1일 오후 6시 기준 춘천 200명, 원주 233명 등 888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876명은 음성, 7명은 검사 중입니다. 강원도는 행정명령 대상자들 중 일부는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추후에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병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한 것에 대해 결자 해지이며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즉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34명의 해직 교사들을 하루속히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참교육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김유정 문학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상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제14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과정에 춘천시에 거센 압력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춘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문학상 주최권을 박탈하려고 했고 문학상 상금을 지원해오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상금을 중단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문화재단과 김유정 문학촌이 주도하는 김유정 문학촌 발전 추진위는 김유정 문학상의 정통성과 정신을 무너뜨린 것에 절망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8월 초순 집중호우로 3년 만에 수문을 열었던 소양강 댐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수문을 다시 엽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 댐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수문을 열고 초당 1000톤 이내로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양강 댐 수위는 188.62m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상류에서 초당 3000톤 이상의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는 7일 춘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위 조절을 위해 댐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가 강릉과 삼척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1.6%인 1,224명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0.7%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제22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막돼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홈페이지 신청자에게 집에서 체험이 가능한 한지 키트 1240세트가 택배로 배송되고 각종 시연과 워크숍, 캐릭터 이벤트, 청소년 공모전이 유튜브와 SNS 채널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 여파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작황 부진으로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원 물가정보망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배추의 한 포기당 평균 가격은 8,043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22.6% 올랐습니다. 무 역시 한 개당 2,983원으로 1년 새 2배가량 올랐고 애호박과 양파도 각각 86.3%, 46.4% 올랐습니다. 지난주 춘천의 전통시장에서는 사과 10kg 한 상자가 1년 새 5,000원 오른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릉의 대형마트에서는 포도 1kg이 작년보다 2배 오른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강릉 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출장 접종한 혐의를 받는 강릉시 보건소장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휴일과 야간 체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폴리텍3대학 춘천 원주 강릉 캠퍼스가 2021년도 수시 1차 전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춘천 캠퍼스가 스마트 제품 디자인과, 미디어 콘텐츠과, 산업 설비과, 전기과, 원주 캠퍼스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 의료공학과, 강릉 캠퍼스는 발전 설비과, 산업 잠수과 등에서 모두 196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합니다. 한국폴리텍3대학은 수시 1차부터 정시까지 고교 학생부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3,015세대로 6월보다 187세대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2,693세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미분양 감소세는 지난해 9월 7,797세대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감소 원인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지역 내 수요가 확대된 점을 꼽았습니다. 춘천시 산림조합이 추석 성묘절을 앞두고 벌초 등 묘지 관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산림조합은 인구 고령화와 예초기 사용 미수, 벌쏘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로 15년째 묘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조합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조합 직원과 현장을 찾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협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